전문의와 함께하는 시간 닥터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한의사 김수번 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의사 김수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주제로 얘기 나눠볼까요? 오늘은 그 인류가 태어나면서 가장 관심을 많이 가졌던 이 통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증? 네. 통증이 정확히 어떤 통증까지를 말씀을 하시는 건지요? 통증은 일단 아픈 거죠. 그렇죠. 아픈 건데 이것이 크게 두 가지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아픈 부위하고 그 병난 부위가 같은 경우, 뭐 맞았다든가, 뭐 어혈이 있다든가, 염증이 있다든가는 아프겠죠. 네. 그런 통증이 있고, 이제 다른 통증은 아픈데 그 원인이 멀리 있는 경우. 그러니까 뭐 오장 육부에 뭐 간이 아프다든가 심장, 폐 하는데 아픈 건 딴 부위가 아프거든요. 그런 그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통증이라는 게 건강상 꼭 필요하다고 전문의들은 다들 말씀을 하시거든요. 어떤 의미인가요? 일단 그 통증이 없다면 어떻겠어요? 없다. 피가 막 그냥 철철 흘러내리는데 아무렇지도 않다고 하면은 방치를 하게 되겠으니. 예, 그리고 이제 오장육부에 어떤 병이 들어가 막 썩어 들어가는데 아무렇지도 않다고 아프지 않으면은 그냥 병이 아주 심해져가지고 그렇죠. 알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 아픈 것이 좀 굉장히 불편하지만 우리 몸에 어디가 그 문제가 있다는 걸 알려주는 하나의 방편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한 신호가 될 수도 있군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한의학에서는 언제부터 통증이라는 걸 표현을 했나요? 한의학에서는 이제 기원전 한 200년 전에 황계내경이라는 그 책이 있어요. 네. 거기 보면 이제 오장에 그 통증이 있고 심통, 뭐 위장통, 복통 이렇게 나와 있고요. 네네. 또 이제 그 감기에 관한 그 상한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것도 뭐 거의 뭐 기원전에 나온 책인데 그쪽에도 보면 이제 두통이라든가 이제 관절통, 전신통, 요통 등과 같은 여러 가지 통증에 대한 것이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는 그냥 통증하면 아픔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데 통증에도 종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통증에도 이제 종류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가지로. 예. 외부 환경에 의해서 오는 그런 외감에 의한 통증이 있고, 그 내상, 우리 마음에서 오는 이제 내상이라는 그런 통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담음이라든가, 어혈이라든가, 그 음식을 잘못 먹은 이제 식절이라든가, 아니면 타박 같은 그런 통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김에 통증 원인도 좀 여쭤볼게요. 네, 이제 먼저 이제 그 외감이라는 것이 있죠. 외감이라는 게 풍한서습 조화예요. 그러니까 바람이라든가 추위, 더위, 뭐 습, 한기 이런 것들이 이제 그것이 역시 그 통증의 원인이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칠정이라는 것은 이제 내상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애노희사 비공정, 그 감정이죠. 우리 감정에 의해 가지고서도 이제 병이 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담음이라는 거 이제 뭐 할머니들이 이제 보통 담 결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기가 순환이 안 되면서 뭉쳤을 때 해서 오는 이제 통증이 있고 또 이제 그 다음에 어혈, 그러니까 죽은 피가 이제 잘 돌아야 되는데 잘 안 돌면은 그 어혈로 인해 가지고 또 통증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식적통, 이것은 식적이라는 것은 이제 음식물을 먹었을 때 뭐 소화가 안 된다든가 막힌다든가 뭐 설사한다든가 할 때 배 아프죠. 그게 이제 식적통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이제 뭐 칼에 베었다든가 얻어 맞았다든가 했을 때 역시 그 통증이 당연히 오겠죠. 그런 그 외상성 통증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인이 정말 다양한데요. 한의학적으로는 이런 통증을 어떻게 치료하시나요? 통증은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제 침 놓는 거, 그다음에 뜸 뜨는 거, 이제 피 뽑는 거, 이제 부항하는 방법이라든가, 그게 좀 많이 일반적으로 좀 쓰이는 방법이고, 좀 고차원적으로 이제 더 병이 잘 안 낫는 경우, 그런 경우는 한약을 써가지고 그 병의 원인을 따라서 치료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요즘에는 이제 약침요법이라든가, 이제 봉독, 벌독요법이라든가, 추나요법, 이제 매선요법, 그 골교정요법, 또 이제 요즘에는 킴도요법이라는 그런 방법도 있고, 이제 그 온열요법도 있고, 또 이제 한방 이제 여러 가지 물리치료를 이용해가지고 통증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침도요법이라고 중간에 말씀을 하셨나요? 예, 이거는 어떤 건가요? 침도는 이제 요건 그 침하고는 좀 다른 거거든요. 일단 침은 그냥 보통 쓰는 침인데 침도라는 것은 이제 침끝이 드라이버처럼 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 날이 있어요. 칼날이.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근육이나 인대,
딱딱하게 굳은 데, 유착된 데를 풀어주는 방법입니다. 네. 그냥 약침하고는 또 다르군요. 네, 다르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의학에서는 사상체질이라고 체질을 4가지 유형으로 나누잖아요. 예. 근데 자신의 체질에 따라서도 이런 치료법들이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다르죠. 이제 그 습과 담이 많은, 열이 많은 태음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순환을 많이 시켜줘야 돼. 습담을 없애주고 순환을 시켜가지고 하는 그런 치료법을 많이 쓰고요. 소양인이나 태양인들, 화와 열이 많이 올라가서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머리가 아픈데 이거 뭐 어떻게 진통제를 쓰는 게 아니고 이제 머리에 있는 열을 내려주면 머리 아픈 게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방적인 관점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리고 소음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차면은 더 아파요. 팔다리 쑤시고 아픈 것이 이제 겨울에 더 많이 아프거든요. 그런 경우에 소음인들이 가장 치명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것도 일단 소음인 같은 경우는 이 냉증, 찬기운을 없애줌으로써 이제 통증을 제거합니다. 그러면 한의학적 통증 치료법 조금 간략하게 종류별로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는데 먼저 침요법 어떻게 진행되는지부터 좀 알려주실까요? 침요법은 이제 가장 그 한의학의 기본적인 치료법이죠. 일단 가장 간단하게는 이제 뭐 아픈데 바로 그 자리에다 침을 놔가지고 그 어혈이라든가 순환을 시켜가지고 이제 놓는 방법이죠. 뭐 발목 뼈쓸 때 아프다든가 하는 방법이 있고 그 좀 더 응용하면 이제 그 오장육부 경혈을 따라가지고 이제 아픈 부위에는 침을 안 놓고 멀리서 조절해가지고 침을 놓는 방법이 있고요. 또 이제 그 체질적으로 본다면은 이제 각 체질의 장부 대소에 따라서 장부를 이제 조절해주는 그런 체질침을 또 있으면 팔체질침법도 있고 이제 태극침법도 있고요. 또 이제 오장육부의 그 장부 대소. 이제 오행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놓는 사암침법이라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게 그 여러 가지 또 이제 시간에 따라서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침의 방향을 또 이렇게 다르게 해가지고 하나는 경혈이 흐르는 방향이고 어떨 때는 반대 방향으로 해서 이제 이걸 조절해주는 방법도 있고요. 또 이제 침 종류도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다이어트 한다든가 금연침 놓을 때 뒤에다 놓게 되죠. 이것도 이제 이침이라는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수지침이라든가 뭐 두침, 머리에다만 놓는 침, 족침 해가지고 부위별로 이제 우리 인체하고 전신하고는 다 연관이 되거든요. 부분별로. 그래서 그걸 조절해주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침 놓고 이제 수기요법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걸 손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요즘에는 이제 전기를 연결해가지고 전기침을 해서 이제 연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또 이제 또 침 맞는 걸 싫어하는 분들, 아파하는 분들을 위해서 레이저를 해가지고 이제 하는 방법도 있는데 뭐 이제 별 반응이 없어가지고 환자분들은 침 맞은 것 같지 않다고 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아니 저는 그냥 침 놓는 것만 생각을 했는데 뭐 시간도 생각해야 되고 뭐 침 종류도 생각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군요. 여러 가지 방면으로 연구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뜸요법도 있잖아요. 뜸요법은 이제 뜸은 이제 불을 이렇게 태우는 거 아니에요. 쑥도 이제 굉장히 열이 많은데 거기에다 불을 지펴가지고 그 열기를 이렇게 안쪽으로 보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뜸이라는 것은 이제 몸이 차고 소화 기능이 안 좋다든가 아니면 퇴행성 질환 그리고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몸이 좀 체력이 많이 떨어질 때 어떤 면에서는 이제 이걸 좀 보호해주는 그런 개념으로 뜸을 뜨는 것이 좀 효과가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 뜸 요법의 경우는요. 맞는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뜸이라는 것은 이제 그 몸에 이제 침하고 이제 좀 비교해서 설명드리면 침은 뭔가 이제 막힌 걸 뚫어주고 뭔가 강한 것을 사해주는 내려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몸이 차거나 냉증이나 이런 데는 뜸이 효과가 좋은데요. 이제 몸에 열이 많은 사람들, 얼굴이 붉다든가 화가 많다든가 뭐 얼굴이 검붉고 뭐 그냥 굉장히 직선적이고 뭔가 다혈질적인 사람들, 뭔가 이런 분들이 뜸을 뜨면 오히려 더 그냥 힘들어요. 더 열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뜸의 효과는 좋은데 그 적응증에 맞춰가지고 해주는 것이 좀 좋습니다. 그리고 침, 뜸 말고 또 한약재를 이용해서 치료하는 것도 있죠? 한약재를 이용하는 그 통증 조절하는 거 상당히 이제 고차원적이죠.
왜냐하면 이제 침이라는 것은 아픈 부위에 가가지고 바로 이제 네. 이제 자침을 해가지고 통증을 조절하는 그런 방법인데 근데 이제 한약은 그러니까 한약을 먹어서 이제 그 효과를 내야 되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그 통증의 원인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간에서 온 건지 위장에서 온 건지 아니면 뭐 폐에서 온 건지 아니 심장에서 온 건지 아니면 어떤 그 근육이나 뭐 인대나 이런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서 거기에 맞는 한약을 먹어가지고 반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단지 뭐 진통 효과가 있는 약재를 넣었다고 해서 효과 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네. 이제 한약은 어떤 암이라든가 오장육부로 인해서 오는 통증 아니면 두통 같은 경우에 머리 열이 많이 생긴 경우 이제 열을 내림으로써 이제 통증을 없앤다든가 하는 그런 그 통증 조절을 이제 한약으로 할 때는 그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딱 맞아야지 효과 나지 그게 안 맞으면 효과가 안 납니다. 네. 네. 뭔가 이런 한의학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통증 치료법도 발전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통증 치료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그 가장 최근에 와가지고 이제 김, 뜸, 부항, 한약 말고 이제 많이 활용되는 거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건 이제 그 약침요법이 있습니다. 약침요법. 약침은 이제 한약 성분을 이제 그 단미를 추출한다든가 아니 하나의 처방을 추출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주사액으로 약침액으로 만들어서 이제 그 적응증에 이제 혈자리를 아픈 데 놓는다든가 아니면 오장육부 그 관련된 혈자리나 아니면 경락을 따라 놓는 방법이 있고요. 이것은 이제 전반적으로 조절해주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많이 쓰는 것이 봉독요법이나 벌침요법이죠. 봉약침요법인데 이것은 벌독의 그 독성분을 추출해가지고 통증 아픈 부위나 관련 부위에 좀 침을 놓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 진통작용이나 소염작용, 그리고 이제 그 면역 기능을 회복하는 그런 작용이 있기 때문에 좀 맞을 때는 좀 아프지만 그래도 효과는 상당히 탁월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쓰는 것이 이제 그 추나요법이죠. 이제 몸의 구조를 가지고 우리 몸이 바른 자세로 있으면은 절대 아프지가 않은데 이게 몸이 틀어져 있거나 뭔가 균형이 깨졌을 때 이것을 이제 추나 수기요법을 이용해 가지고 바르게 해주는 추나요법이 많이 그 쓰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수기요법 손으로 잘 안 되는 경우 이게 이제 골교정요법이 있어요. 약간 기구, 약간 해머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부분적으로 그걸 정확하게 포인트다 이렇게 좀 두드려서 이제 그 맞춰주는 그런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매선요법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들어보기만 했습니다.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매선요법 이제 한방 성형에도 많이 쓰는데요. 주름 제거하거나 이런 데 많이 쓰는데 이것을 이제 통증 부위에 혈자리에 놓는다든가 근육의 약한 부분이나 강한 부분을 넣어가지고 이제 조절을 해줘서 이제 통증도 제거하고 이제 어떤 체형도 좀 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얼핏 얘기했지만 이제 침도요법. 이것은 이제 상당히 그 침과 수술의 그 중간 단계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침을 놓는데 그 부위가 어떤 유착된 부위, 그러니까 어떤 외상을 입거나 수술하거나 하면 이제 거기에 흉터가 생기잖아요. 근데 흉터만 생기는 게 아니고 그 밑에는 피부하고 근육하고 유착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이제 따준다든가 아니면 이제 체형이 변하게 되면은 한쪽은 굉장히 긴장이 되고 반대쪽은 이게 좀 느슨하거든요. 그래서 그 긴장된 데를 이제 그 약간 저 인대나 근육을 풀어줌으로써 바르게 해주는 그런 침도요법이 이게 많이 쓰입니다. 그 뭐 디스크라든가 이렇게 난치성 잘 안 낫는 질환에 좀 많이 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지금 이렇게 통증 얘기가 나와서 제가 또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그 통증 중에 하나가 디스크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한국 사람 디스크 많죠. 맞아요. 그래서 한의학적으로 디스크 원인을 본다면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지. 디스크는 이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척추와 척추 사이 여기 디스크가 있거든요. 요게 이제 붉어져 나와가지고 여기 내려가는 신경을 누를 때, 요게 이제 디스크 증세거든요. 디스크 요게 이제 원인인데 그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원인은 이제 이 전에 왜 이게 왔는가? 그것은 이제 자세 문제거든요. 우리가 이제 평소 바른 자세로 있으면 괜찮은데 어떤 TV 본다든가 할 때 소파에 뭐 삐딱하게 앉아 있다든가 또 업무 볼 때는 뭐 다리를 꼬고 앉아 있다든가 아니면 뭐 책을 볼 때 뭐 삐딱하게 그 책을 본다든가 또 이제 요즘에는 이제 그 학생들은 뭐 공부하면 괜찮은데 그냥 게임한다든가 뭐 할 때 고개를 쫙 빼고 하죠.
또 이제 요즘 뭐 보면 된 그 지하철 가면 전부 다 스마트폰과 고개 다 숙이고 네. 있잖아요. 그런 자세가 다 이제 목 디스크 원인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이런 그 자세 또 이제 뭐 어떤 운동을 할 때도 한쪽 운동을 계속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도 이제 그 디스크, 목 디스크나 허리 디스크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디스크 통증은 어떤 증상으로 어떻게 나타납니까? 디스크 통증은 이제 크게 이제 목 디스크하고 허리 디스크가 있죠. 여기 목에서 오는 경우하고 허리에서 오는데 네. 여기 보면 신경이 쫙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목 자체만 아프다든가 허리 자체만 아픈 경우는 오히려 이제 디스크가 아닐 확률이 높고요. 네. 오히려 이제 목보다도 같이 올 수 있지만 목에서 내려가는 신경, 그러니까 팔이 저리고 아프고 뭐 통증이 온다든가 움직이지 못하는 거. 네. 또 이제 허리로 내려갔을 때는 이제 허리로 내려가는 신경을 누르기 때문에 엉덩이, 고관절, 뭐 허리, 아니 그 다리, 발까지 이렇게 저리고 아픈 경우, 이거 거의 뭐 그냥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가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디스크 통증은 어떤 검사를 통해서 증세를 파악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디스크는 이제 그 원인을 확인하는 것은 이제 MRI나 CT로 이제 그 디스크가 나온 걸 확인하죠. 네. 확인하는데 이제 한의학적인 관점에서 이제 이것을 이제 수술을 한다면은 그 부위가 어디에 나오고 정확하게 뭐가 문제인가 이걸 알아서 이제 그걸 치료하게 되는 거죠. 네. 잘라내거나 뭐 그렇게 하는데 한의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이 이제 척추가 이렇게 특이하게 휘어졌을 경우에는 네. 이것이 우리 몸의 균형이 깨진 거거든요. 균형이 깨져서 어떤 힘이 압력이 많이 받게 되면 여기에 이제 디스크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요것을 이제 전체적으로 척추를 바르게 해주면은 요 간격이 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을 보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척추 엑스레이를 찍는데 요것은 이제 턱관절에서부터 골반까지 그러니까 여기를 다 찍는 거죠. 네. 그래서 균형 상태가 어떤가 측면하고 앞뒷면을 봐서 이제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외선 체열 진단을 봐서 우리 몸의 이제 색깔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쭉 보면은 이제 목 디스크나 허리 디스크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왼쪽 오른쪽을 비교해 보면 온도 차이가 나요. 1도 이상 차이가 나면은 이분이 이제 신경이 많이 눌리겠구나. 주로 이제 온도가 많이 떨어지는 쪽에 이제 오게 되면 이제 그게 통증이 오게 되면은 이건 디스크로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참 주변에도 디스크 환자가 있긴 있는데 통증이 정말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죠. 한의학적으로는 이 통증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습니까? 일단 하는 방법은 이제 요 체형 조정을 하고 네. 이제 통증을 제거하기 위해서 치료를 하게 되죠. 그래서 가장 뭐 기본적으로 쓰이는 거 이제 가벼운 그 뭐 요통인 경우에는 이제 침을 놓는다든가 물리치료하고 뭐 약침이나 이제 벌침 종류로 이렇게 가볍게 좀 치료하는 방법이 있고요. 네. 좀 더 진행을 한다면은 이제 그 뼈가 이게 틀어져 있는 경우 이걸 바르게 맞춰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경우에 이제 추나요법을 좀 쓰게 되고 또 이제 이것이 많이 틀어져서 이제 체형을 좀 바르게 해줘야겠다 하는 경우에 이제 매선요법을 이용해서 이제 자세를 좀 바르게 해주고 또 이제 이런데 그렇게 해도 이게 뭐 척추가 틀어진 게 잘 안 펴지는 경우에 이제 그 침도요법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그 강한 근육, 인대라든가 근육이라든가 그 간격을 약간 좀 이렇게 좀 분리를 해주면은 이것이 좀 바로 펴지면서 통증이 좀 개선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선요법 있고 또 이제 한약요법에서도 이제 많이 씁니다. 한약. 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디스크가 발병이 됐을 때 이때는 이제 굉장히 염증이 심하거든요. 열이 나면서 그럴 때는 이제 열을 내리고 염증을 없애주는 그런 한약을 쓰고요. 또 이제 어느 정도 디스크가 진행이 돼서 호전이 됐을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근육이나 인대를 좀 보강해주는 방법을 쓰고 또 이제 나이 많은 어르신분들 이런 분들 이제 퇴행성이라든가 골다공증이 많이 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뼈나 골을 좀 보호해주는 그런 치료법을 한약으로 써드리고 또 이제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제 그 통증이 오는 것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보면 어떤 스트레스가 많을 때 오는 경우가 많아요. 화병이나 어떤 극도의 그 분노, 화가 있을 때 오는 경우에는 그 스트레스나 화병을 풀어줘야지 이 디스크도 호전이 됩니다. 네. 근데 왜 우리 몸은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다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통증에서도 그런 겁니까? 맞습니다. 지금 뭐 허리 제가 이제 환자를 보다 보면은 허리 통증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엑스레이를 찍어 보면은 목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 목 디스크가 있는 분들은 있는데 목이 아픈데 보면 골반이나 이런 데 굉장히 틀어져 있는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쭉 보면 하나로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요것을 바르게 맞춰줘야 되고요. 네. 또 이제 무릎 아픈 경우, 무릎 아프면 이제 뭐 퇴행성 변화라든가 뭔가 엑스레이상 나타나면은 뭐 그 원인이 있는데 그걸 아무 이상이 없는데 굉장히 아픈 것으로 1년, 2년 고생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보면은 이제 이 골반이 몸이 한쪽으로 기울어진 거예요. 네. 골반이 틀어져 있고 척추가 휘어져 있으니까 체중이 계속 한쪽으로 가다 보면은 그것이 역시 이제 통증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몸의 균형이 깨져 있을 때 어딘가에 그 통증이 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자세겠군요. 예, 맞습니다. 우리 네. 바른 자세를 하면은 우리 몸이 잘 맞춰지는데 이제 네. 한쪽으로 틀어지면은 문제가 생기게 되죠. 뭐 운동선수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그 일하는 분들, 미용실에서 이발하시는 분들 한쪽으로 계속 기울다 보면 이제 목이 좀 틀어지거나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이제 요즘 그 현대인들은 이제 노트북이라든가 스마트폰을 많이 보기 때문에 네, 맞아요. 전부 다 이제 거의 뭐 일자목이 되고 네. 또 심한 분들은 목이 거북목처럼 반대로 꺾여요. 네. 그래서 항상 목이 뻐근하고 아프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른 자세를 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세만 바르게 해도 이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 치료 목적도 저희가 하는 게 바른 자세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디스크를 어떻게 넣는 게 아니고 네. 이게 바른 자세 휘어져 있는 걸 바르게 하면은 이게 자연적으로 이제 치약이 좀 나왔다가 공기를 빼면 쑥 들어가잖아요. 네, 네. 그런 이제 바른 자세로 하면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뭐 디스크 원인부터 치료법까지 좀 들어봤는데요. 예, 예. 이 통증이 디스크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 살이 찌면서 또 느껴지는 통증이 있거든요. 예, 네, 중요하죠.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 제 형태라고 보는데요. 네. 배가 많이 나와 보세요. 네. 그럼 어떻게 했어요? 이게 그냥 이게 배가 확 휘면서 척추가 휘거든요. 휘면은 이제 압력이 많이 가면 이게 디스크가 나오게 돼요. 네. 그러니까 비만 자체가 통증을 일으키진 않지만 네. 이것이 감으로써 체중을 잡아당기면 이게 골반이 돌아가면서 그러겠네요. 디스크가 나오고 디스크가 생기고 또 통증이 오게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평소 바른 자세와 더불어서 네. 그 체중 관리도 통증 예방이나 완화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이 통증 예방 차원에서 일상생활에서 주의할 사항이 있으면 좀 알려주실까요? 일상생활에서는 이제 통증을 없애기 위해서는 항상 바른 자세를 하는 것이 네.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체중을 줄이고 몸을 가볍게 하는 거. 그것이 통증을 없애는 방법이고 또 이제 일상생활에서는 이제 무거운 걸 오래 든다든가 나쁜 자세로 차를 오래 탄다든가 아니면 한쪽 운동을 한다든가 하는 것들이 좀 문제가 되고요. 네. 또 이제 좀 여러 가지 치료해도 안 낫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상당히 잠재적이거나 이제 무의식적으로 분노나 스트레스나 이게 많이 쌓이는 경우 이것을 이제 의식적으로는 편하게 생각을 하는데 무의식적에서 이게 감당이 안 되면은 뭔가 나타나는데 이게 통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잘 안 나는 경우 화병이나 분노 이게 있으면은 병이 오래 갑니다. 그래서 이제 용서를 한다든가 이해를 한다든가 화를 푼다든가 해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네, 스트레스 푸는 것도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중요합니다. 말씀이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닥터플러스에서는 통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의사 김수범 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